그래서 전 시간까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신호기기 이제 기타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면 문제 115번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 신호 결선도에 있어서 전원의 문자 기호 표기 중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래 이제 직류의 플러스는 B라고 표시를 하고 마이너스는 C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도면 우측, 도면 좌측이라는 말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교류 같은 경우에는 BX, CX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의 속도의 종류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전기철도 시간에 배우시죠? 네. 평균 속도, 그 다음에 표정 속도, 영업 속도가 있죠, 그죠? 영업 속도는 없는 거죠, 그죠? 평균 속도, 제한 속도, 표정 속도가 있고, 영업 속도는 뭐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117번, 열차 및 차량의 저항의 종류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출발 주행이 있고, 주행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급의 저항, 곡선 저항 등이 있습니다. 공기 저항은 아니고요. 다음 중 신호 설비의 램스로 옳지 않은 것은 램스는 영어로 말하 이제 써있지만은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이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경영성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68번. 네. 다음 중 낙석 및 차량 선로 침입으로부터 열차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로 알맞는 것은 이것은 이제 안전설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낙석하고 선로 침입으로부터 열차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는 지장물 검지 장치예요. 우리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게 인트루전 디텍터예요. 이게 지장물 검지 장치입니다. 선로 침입 방지 장치예요. 사실 바꿔 말하면.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장물 검지 장치에는 IDFC라고 해가지고 우리 낙석 방지책에서 설치돼 가지고 토사라든가 암석이 떨어지는 것, 선로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RB는 우리가 과선교 있죠. 선로를 횡단하는 교량에서 자동차가 선로를 횡단하는 선로 위에를 횡단하는 자동차가 선로에 떨어졌을 때 검지하는 ID, RB가 있고요. 그 다음에 ID, RA는 우리가 이제 선로 옆에 이를 지나는 이제 도로에서 차량이 이제 뭐냐면은 선로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가 ID, RA입니다. 그래서 지장물 검지 장치는 인트루전 디텍터라고 해서 ID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끌림 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드래깅 디텍터라고 해서 DD죠, 그죠? 차량 하부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차량을 정비하다가 그걸 다 치우질 않아가지고 뭐냐면은 이렇게 끌림 설비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선로 내로 계속 들어가면 선로 내에 있는 설비들이 이제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내일 온도 검지 같은 경우에는 내일에 여름이면은 이제
내일의 온도가 올라서 장출이라는 그 현상이 생겨요. 장출은 그 열을 받으면 금속은 계속 늘어나죠. 그죠? 근데 다른 것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선로가 위로 오르거나 아니면 이게 휘어져요. 그런 것들이 장출입니다. 그리고 차축 온도 검지 장치는 뭐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300km로 가는 그 차축의 로 인해서 차축에 있는 베어링이라든가 그런 쪽에 열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고속도로 열차 운행을 하면서 차축에 이 완전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차축의 온도를 측정해서 80도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옐로우 알람으로 해서 이거 어느 적당한 지점에 가서 온도 측정하고 가라. 그 다음에 레드 알람이 같은 경우에는 90도씨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역 같은데 안전한데 바로 세워가지고 온도 측정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전 설비의 종류인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장 곡선이 있어요. 고장곡선 이게 이제 뭐냐면 욕조곡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욕조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창기하고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안정기가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노후가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이 초창기에는 이제 건설이 설치가 됐지만은 뭐 우리 기온이라든가 또 이제 적응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발적인 고장이 많아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통제하기 어렵고 여기 지금 안정기 가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게 이제 안정기고요. 그 다음에 노후는 이게 오래 썼어요. 사용을 오래 했어요. 그러면 고장이 잦죠. 그죠? 그래서 고장 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많이 났다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나중에 안정기 가면 이제 서로 수평을 이루고 가는 게 고장 곡선입니다. 그래서 고장 곡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기 고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발 고장, 마모 고장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여기서 말하는 치명 고장은 이란 말은 용어가 없습니다. 이제 전동 차단기 들어가겠습니다. 121번. 전동기 클러치 조정은 차단봉 교체 시 시행하여야 하며 전동기의 슬립 전류는 몇 암페어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이거 5암페어지 그죠? 지금 전동기가 사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모터가 사용되는 게. 우리가 NS형 전기 선로 전환기는
AC로 저기 유도 전동기죠. 그죠? 유도 전동기입니다. AC 유도 전동기. 그 다음에 전동 차단기라고 해서 건널목 전원은 DC 직류 직권 전동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을 때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전기 선로 전환기다 그러면은 이건 AC다 유도 전동기다. 그리고 건널목에 대해서 전동 차단기 나오면은 이건 DC 직류 직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전동 차단기의 그 승립 전류 같은 경우에는 5A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 NS형 같은 경우는 8.5A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이게 5A가 여기 전동 차단기에 나온 건지 아니면 전기 선로 전환기에 나온 건지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널목은 제가 또 앞에서 저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건널목 전원은 DC예요, DC. 그죠? 그리고 전기 선로 전환기 같은 경우 AC입니다. 슬립 전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슬립 전류. 슬립 전류라는 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는 기동할 때 멈춰 있을 때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강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큰 힘보다는 회전력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전류가 떨어지는 거죠. (122번) 건널목 전동 차단기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이거 아까 직류 직권 전동기라고 했죠, 그죠? 네. 그리고 건널목 차단봉이 내려오기 시작하여 동작이 완료돼 정지할 때까지 시간은 하강은 8초 플러스 마이너스 3초죠, 그죠? 하강은 상승은 12초 이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가끔가다 그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8초, 예를 들어서 8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초면은 이게 5초 이상만 되면 상관없어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1초 사이에 있으면 상관없죠. 5초에서 11초 사이에만 있으면 상관없으니까 혹시라도 이 8초에서 3초가 안 나오고 중간에 다른 수치가 나오면은 그걸 또 이렇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124번 건널목에 전동 차단기를 설치할 때 궤도 중심에서 차단봉까지 거리는 몇 m인가? 이거 2.8m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도로 우측에 몇 번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125번 전동 차단기로 건널목을 차단할 때 도로면에서 차단봉까지 높이가 일반형일 때 맞지 않는 것은 일반형은 우리가 800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에요. 100mm죠. 그러니까 이게 90c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이가 8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니까 70에서 90까지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950은 이 사이를 벗어나는 거죠? 그죠? 대답은 안 하시는데. 8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맥시멈, 미니멈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범주에만 들어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126번. 장대형 전동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몇 볼트입니다. 제가 건널목은 아까 무조건 DC 14V입니다. 건널목 차단기가 장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어요. 장대형은 사실은 이제 우리 차선이 굉장히 넓은 도로에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차선
왕복 3차선, 4차선에 이렇게 있는 큰 도로 같은데 장대형을 써요. 그래서 장대형은 이게 그 전동 차단기가 되게 무겁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한 2m, 2.5m 정도, 2m는 한 크기가 길지 않아요. 근데 장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다가 아무래도 그 무거운 그런 어떤 차단기를 이렇게 동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모다가 크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모다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근데 똑같이 다 그 DC 24V를 사용하지만은 장대형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우리가 소요되는 이제 전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그 전류가 좀 작습니다. 전동 차단기 동작 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이게 동작 전원은 DC가 예를 들어서 그 원래 이제 인입은 AC로 들어와서 그 DC 정류기를 통해서 부하에 공급이 되고 또 이제 축전지에 이제 충전이 되겠지만은 AC가 만약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방전까지 다 됐어. 그러면은 안전축으로 동작을 해야 돼요.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정전이 됐든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전원이 다운이 됐을 때도 실제 그 민간인이 뭐 다치거나 그 뭐냐면 건널목을 횡단하시는 분이 다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얘가 그 브레이크를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이게 전원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놓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얘는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10초 이하예요.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게 그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사졌어요. 밑으로. 근데 우리가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차가 내려가듯이 얘도 전동 차단기도 그 항상 이렇게 90도로 서 있으려면은 얘가 90도에 서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가게 브레이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전원이 없다는 얘기는 이 브레이크를 잡을 만약에 그 힘이 없으면은 저절로 내려옵니다. 그래야 그게 이제 안전축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128번. 차단기의 제어 전압은 정極값의 몇 배로 유지해야 하는가? 전동 차단기의 정極전압은 0.9에서 1.2배. 그죠?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이제 문제 그 유형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뭐 경보등이나 각종 램프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램프에 들어오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뒤쪽에 나중에 문제를 풀이하겠지만은 0.9에서 1배는 1.2배는 전동 차단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전기가 규격에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이 사이에만 들어오면은 정상 동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 차단기의 동작 제어 전압은 정極값의 몇 배로 유지해야 한가 할 때는 항상 이 0.9에서 1.2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 129번. 전동 차단기는 건널목 제어거리에 따라 차단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하되 건널목 경보기 개시 후부터 몇 초 경과 후에 차단기가 하강하도록 설비하는가. 이건 이제 3초 이상입니다. 경보 시작이 하고 나서 바로 저기 차단기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동차가 그 안에 갇혀버려요. 그죠? 그래서 땡땡땡 하고서 3초 정도 있으면은 차단기가 이제 하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건널목이 나왔으니까 건널목에 경보 시분은 몇 초를 기준으로 하죠? 30초를 그죠? 30초를 기준으로 하고 20초 이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나와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30초에 30초. 30초. 네. (130번) 네. 전동 차단기 후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그 아까 전동기의 그 슬립 전류는 원래 저기 5A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근데 여기는 7A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문에서 보면은 정격 전압은 항상 DC 24V형이죠, 그죠? 그리고 전동기 기동 전류는 4.5A고 운전 전류는 3.6A다. 그리고 131번 장대형 전동 차단기 기동 전류는 이건 이제 70A입니다. 이게 제일 커요. 그죠? 이게 그 우리가 그 차단하는 차단기가 무겁기 때문에 이만큼 전류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철도 건널목 전동 차단기 설치 시 조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이건 뭐 차단봉의 설치 방향이라든가 그 브레이크 홀딩 디바이스의 설치 방향, 그 다음에 회로 제어기의 적정 동작 위치, 이건 다 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열차 도착 시의 웨이팅 타임은 이건 조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철도 건널목 전동 차단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제어 전압은 0.9에서 2.2배가 맞습니다. 그리고 차단봉의 하강 시간은 8 플러스 마이너스 3초죠, 그죠? 그리고 동작할 때는 제동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슬립 전류는 아까 5A라고 그랬죠, 그죠? 맞는 것은 정격 전압이 0.9에서 6.2배가 맞습니다. 그리고 전동 차단기 설치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것도 뭐 우리 또 제어 전압 0.9에서 1.2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차단봉에 충격을 가지 않도록 회로 제어기를 조정한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어의 중간 부분까지 유랄률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없을 때는 자체 무게에서 10초 이내에 그 수평을 유지해야 되는데 5초라고 써놨습니다. 계속 문제 유형이 계속 비슷한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요. 전동 차단기 지금 특성이 계속 슬립 전류 5A 계속 나왔죠. 네. 그리고 또 136번 같은 경우에는 전동 차단기 그 설치 위치가 나오죠, 그죠? 도로 우측의 궤도 중심으로부터 차단봉까지 2.8m입니다. 우측이라는 말이 여러분 잘 이렇게 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그냥 궤도 중심으로부터 그냥 차단봉까지 2.8m만 외우시면 이게 좌측인가 우측인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2.8m가 나오면 도로 우측이다. 그리고 137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 클러치 조정이 전동기 클러치 조정할 때 슬립 전류가 얼마나 되나 이거 5A입니다. 그리고 5A는 확실히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나오는 거죠? 예.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러 번 이게 중복이 되는 문제들은 여러 번 과거에도 계속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호기 건널목 제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널목이 계속 연결이 되니까 이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뒤쪽에 기출문제 가도 또 문제가 비슷한 유형이 나옵니다. 네. 건널목 제어자 2010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예. 건널목 또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되짚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널목을 제어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건널목 제어자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궤도회로 방식이 있어요. 궤도회로 방식은 연속 제어 방식이고, 제어자 방식은 사실 점 제어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201 같은 경우에는, 우리 궤도회로로 말하면은, 건널목 경보를 하는 초기에 열차가 오면은, 결국 개전기가 낙하돼서 경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회전로 방식이죠. 그죠? 궤도회로에서 회전로 방식은 평상시에 전류가 흐르죠. 그 다음에 궤도 개전기가 살아 있습니다. 동작해 있어요. 열차가 밝게 되면은 열차 차축에 의해서 쇼트가 단락이 되기 때문에 개전기가 낙하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201형이 회전로 방식이에요. 그래서 회전로 방식으로 개전기가 낙하되면서 경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01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널목에 열차가 건널목을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경보를 멈춰야 통행을 못했던 통행자들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도착했을 때 개전기가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전로 방식을 사용합니다. 회전로 방식은 평상시에 전류가 흐르지 않죠. 열차 차축에 의해서 궤도 개전기가 동작을 하는 거죠. 동작이 되면은 회전로는 개전기가 동작을 했을 때 신호기가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201이라고 여기 이제 뭐냐면 우리가 경보 시점에 있는 것들은 회전로 방식이고 여기 종점부에 있는 것은 개전로 방식이라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2420 똑같은 말이에요. 201이나 그리고 2440이나 401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01형 같은 경우에는 회전로 방식이 맞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경보 시점에 설치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받침 주파수는 201이죠, 그죠? 앞에 20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20kHz입니다. 그리고 제어관 길이는 이게 15에서 30m인데 10에서 15m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 비슷하게 나오면 회전로 방식이구나. 그 다음에 경보 시점에 설치를 하는구나. 그리고 20kHz다. 그래서 나머지 거 그 중에서 골라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201하고 40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보종 코일의 전류는 전격값의 몇 % 이어야 하나. 이것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해서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거 기준이. 그리고 이제 140번. 건널목 경보장치에서 건널목 제어기를 사용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아닌 것은. 다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개소에서는 사실은 궤도회로 방식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개소에서 제어자를 사용합니다. 건널목하고 바로 연접해 있거나 아니면은 궤도회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제어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어자를 많이 사용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안전하지 못한 게 이 부분을 201 지나서 만약에 401 사이에 우리가 옛날 시설에서 사용하는 트롤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갔을 때는 경보를 하지 않아요. 그런 점이 있어서 거의 다 이제 궤도회로 방식으로 사용을 하지만 PC 모터 사정이 있을 때는 제어자를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번 보시면은 건널목이 중첩이 되는 곳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건널목 사이가 너무 가까운데 궤도회를 분할을 하지 못하는 개소에는 건널목 제어자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호 케이블의 소요가 적음으로 이건 사실은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궤도회로 같으면은 선로를 케이블을 깔 필요가 없어요. 궤도회로 그 개전기에 접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별도의 케이블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01 제어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몇 가지 케이블을 깔아야 돼요. 다시 또 여기까지 또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에 그 많은 케이블을 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널목 제어장이 서로를 다룰 때도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철 구간은 별도 궤도회로 구성이 곤란한 곳에 사용을 하는 게 건널목 제어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41번 건널목, 경보 등의 등당 전면 횟수는, 이것은 이제 그 원래 규정에는 50 플러스 마이너스 10회예요. 근데 이제 뭐 앞에 다른 건 뭐 20이라든가 30, 40은 다 틀린 얘기고요. 근데 문제 풀이에도 보면은 경보등이 있고 경보종이 있습니다. 경보등은 건널목 여러분이 가보셨겠지만은 왼쪽 오른쪽으로 그 저기 뭐 램프가 이게 들어오는 게 경보등이에요. 등. 이런 경보등, 이거 등이죠, 그죠? 램프죠, 그죠? 우리 LED 램프잖아요, 그죠? 경보종은 뭐 이게 우리 그 오늘 건널목 하면 땡땡 이렇게 하는 게 경보종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하는 게 틀려요, 사실은. 등은 50 플러스 마이너스 10회거든요, 그죠? 그리고 경보종은 기당 70에서 100회입니다. 건널목에서 자주 나오는 이제 문제가 뭐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그 경보종이다. 경보종이나 뭐 타종수가 경보종이죠, 그죠? 예. 그리고 단자 전압은 0.8-0.9배고, 또 경보 시부는 30초죠, 그죠? 그 다음에 경보 음량은 우리 45m 전방에서 60에서 130dB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좀 외워두시라고 제가 이렇게 옛날 문제 풀이에다 적어놨습니다. 142번 건널목 경보장치의 그 건널목 제어자 2420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패절로 방식이고 경보 시점에 그 설치를 하고, 또 발진 주파수는 20kHz 플러스 마이너스 2kH다. 근데 여기에서 뭐 제어 구간 길이는 50m 이상, 아까 15에서 30m라고 그랬죠, 그죠? 접속선 취부 간격, 이거 다 틀렸습니다. 발진 주파수만 맞고, 이거 패절로인데 계절로라고 나왔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보실 때 옳은 거 하면은 나머지 3개 틀리고 하나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틀린 거 그러면은 3개를 맞고 하나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으실 때 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나씩 지문을 뭐냐면 이렇게
보고서 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문제를 또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방법이 생깁니다. 143번 건널목 경보기 경보 음량은 경보기 1m 전방에서 아까 60에서 130dB라고 했죠, 그죠? 아까 45m 전방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45m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1m에서도 상관없어요. 그 45m 얘기는 그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건널목 진입할 때 그 뭐냐 곡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5m까지는 건널목 진입하기 전까지는 직선을 두어라. 그리고 거기서도 경보가 하는 것을 그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건널목 경보 시간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용되는 방법 중 틀린 것입니다. 건널목의 이제 그 경보 시분의 적정화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정시간 제어예요. 제가 그 경보 시분 말씀을 드리면서 정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경보 시분은 30초를 기준한다고 그랬죠. 30초 기준입니다. 그리고 20초 이하가 되면서는 안 되죠. 20초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경보 시분의 그 기준은 그 구간에서 최고 속도로 달리는 열차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우리 그 여기서 이제 잠깐 경보 제어 거리는 L은 TVmax죠, 그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문제풀이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경보 거리가 L이에요, 그죠? 경보 거리를 똑같이 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30초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30km 뭐 이상으로 운행을 할 때는. 근데 화물열차 같은 경우 60km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보 시간이 2배로 늘어나죠. 그러면은 이게 60초가 되면은 나중에 여기 건널목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30초가 지나도 열차가 안 오네? 하고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고려 없이 이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설비들이 보완이 되고 이렇게 바깥에서 우리 이제 고객들의 뭐 이렇게 요구사항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 최고 빠른 새마을호나 ITX나 아니면은 무궁화 화물열차가 가도 똑같이 뭐 30초에서 40초 정도만 이렇게 경보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시간 제어입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만 열차 속도에 관계없이.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ITX 새마을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 거리를 다 쓰지만은 예를 들어서 화물열차 같은 경우에는 또 절반으로 줄여야죠, 그죠? 절반으로 줄여서 뭐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들여와도 30초 뒤에 경보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시간 제어를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시간 제어를 하는 방법은 우리 이제 그 뭐 지문에 이제 나오겠지만 희소 개정 기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간 제어 기법, 그 다음에 콘덴서 충방전법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궤도회로를 연장하면 어떻게 돼요? 궤도회로를 연장하면 더 오랫동안 경보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건 경보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경보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건널목 경보기에 관한 설명이다. 경보등의 확인거리는 4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경보등은 50에 플러스 마이너스 10회로 한다. 경보 음량은 60에서 130dB죠, 그죠? 그 다음에 주파수는
2420은 20kHz, 2440은 40kHz. 그러면은 이게 틀렸겠네. 답이 답입니다. 그리고 건널목 경보기에서 점포 선단이 0.06곰 단락서로 단락시켰을 때 어떤 계량기가 낙하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이 얘기예요. 경보 그 시점에서 그 낙하를 해야만 경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201 있죠. 그죠? 201이 낙하해야 되는 거죠. 페절로 방식이에요. 201이. 그죠? 경보기 경보종 타종수의 범위는 기당 아까 7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회라고 그랬죠. 그죠? 실질적으로 네.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148번 2440의 제어회로 구성 방식과 발전 주파수를 원하는 것은 2440은 아까 제가 계절로 방식이라고 그랬지. 그죠? 네. 그것만 아시면 쉽게 가져가시고 앞에 24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2440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건 40kHz다. 2420 같은 경우에 20kHz다. 그렇게 해서 연관지어서 이렇게 개념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널목 단선 궤도 회로 방식에서 평상시에 동작 상태에 있는 계정기가 아닌 것은 우리가 건널목에서 보면 단선에서 보면은 이쪽 한쪽이 AT고 이쪽이 BT예요. 그러면은 건널목이 경보를 하지 않으려면 궤도회로가 다 살아 있어야 돼요. 그죠? 열차가 안 오니까. 열차가 안 오는 상태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평상시 상태죠. 그죠? 열차가 오면 전동 차량기가 쭉 내려오면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 AT가 낙하를 했든지 BT가 낙하를 했든지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R1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로도에 보면은 R1이 시작해서 경보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R1의 조건들은 궤도회로 조건들이 뭐냐면은 있는 거죠. 그래서 R1은 평상시에 이렇게 동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경보가 울리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얘가 만약에 낙하되었다 하면 경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경보기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초 후에 이제 전동 차단기가 되죠. 그래서 R3, R2. 이 R2라는 녀석 때문에 이제 전동 차단기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APR, BPR, R1은 R3, R2는 평상시에 동작해 있는 그 상태입니다. 평상시 상태는 우리 이제 정이라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노멀 포지션이에요. 그죠? 건널목은 어떤 게 정입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정이에요. 통과하는 게 정이죠. 그죠? 네. 반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반이는 열차가 이렇게 인접해서 오니까 그 건널목을 통과를 못하는 게 사실 반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SLR이나 CSR이라는 계량기는 있어요. 이것들은 뭐냐면은 나중에 경보가 반대편에서 열차가 이제 AT 쪽에서 BT 쪽을 밟고 지나갈 때 역으로 이제 뭐냐면은 다시 경보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SLR이나
CSR은 평상시 동작을 안 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건널목에서 이제 뭐 나중에 혹시 그 완방 작용을 하는 계량기도 SLR이나 CSR.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뭐냐면 5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